여러분, 오늘은 별의 밝기를, 알겠습니까? 별의 밝기 등급. 별의 밝기는 우리가 알면 이런 거죠. 멀리 있는 별은 흐리게 보일 거고 가까이 있는 별은 밝게 보인다. 단 조건이 동일한 밝기라면. 맞잖아요? 동일한 밝기의 전등이라면 멀리서 보면 흐리게 보일 테고 가까운 데서 보면 상대적으로 밝게 보일 겁니다. 과연 동일한 밝기의 별들이 거리가 멀면서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로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두 가지 조건으로 볼 수 있거든요. 별의 밝기는 요 두 개의 경우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거리가 다른데 밝기가 밝다. 다시요. 별까지 거리가 다르거든요. 근데 별의 밝기가 동일하다면 이 말의 결론은 먼 거리의 별이 누군지 안다면 더 밝다라는 건 이해가요? 그죠? 별까지 거리가 다른데 밝기가 똑같이 보인다. 그렇다면 먼 쪽에 있던 별이 더 밝은 별이었던 거지. 가까이 있으면. 이해가? 근데 자, 밝기가 다릅니다. 거리는 동일해요. 이러다면 말 그대로 밝기는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밝기는 당연히 봐요. 거리가 동일할 때 밝기는 서로 다르다. 이 둘을 갖고 묶어서 시험 문제 냅니다. 알겠어요? 거리가 다른데 밝기가 똑같아. 그래서 얘를 같은 거리에 갖다 놔보니까 밝기가 다르더라는 거지. 그러면 더 밝은 애는 뭐다? 먼 거리에 있던 별을 같은 거리에 놓으면 더 밝아 보이는 거. 이걸 찾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밝기가 일정한 별을요, 거리에 따라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밝기를 비교했더니 이렇게 변하더라. 거리가 멀어지면 그거의 제곱분의 1로 별의 밝기가 흐려지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실제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가 얼마로 준다? 4분의 1로 준다. 알았니? 그러면 10배 멀어지면 밝기는 얼마큼 줄까요? 100분의 1로 줄겠죠? 기억을 해놓으세요. 여기서 잠깐. 얘들아, 얘를 한번 더 볼까? 자, 거리가 100배 멀어졌다. 아이. 밝기가 얼마로 준다? 10배 하자. 괜히 어렵게 한다. 10배 멀어졌다. 밝기는 감소하겠죠? 맞아요? 여러분,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연주 시차는 얼마 멀어진 걸까요? 0.1. 어때요? 0.1. 와우. 예를 들어 한번 봐. 예를 들어 되네. 1초가 몇 파세기지? 이해가지? 왜? 우리가 이걸 연주 시차라 잡으면 이건 거리잖아. 이 둘의 관계는 역수 관계지. 네. 맞잖아. 그럼 거리가 이렇게 되면 연주 시차는 작아져, 커져? 멀어지면? 작아져요. 작아져. 얼마로 줄까? 0.1. 간단한 거야. 되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 어렵게 풀리지.
거리가 10배 벌어지면 연주시차는 0.1초 준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거리가 10배 멀어진다는 건 연주시차가 10분의 1로 준다는 얘기야. 연주시차가 10분의 1배로 준다는 거라고. 이해 갔어? 왜? 거리와 연주시차는 무슨 관계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거든. 알겠냐? 이것만 알면 되게 쉽게 풀릴 수 있어, 문제. 알겠어요? 자, 지금 이걸 갖고 별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해. 그래 놓고 두 번째로 뭘 해주느냐? 얘를 증명을 해줘. 봤더니 과학자들은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걸로 할 거야. 그리고 등급 간 이걸 명심해야 되고 1등급 간 밝기차가 2.5배이며 5등급 간 밝기차는 약 100배로 작은 거야. 아까 얘기했지? 거리가 10배 벌어지면 100분의 1 감소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 원리에 의하면 등급은 커질까 줄까? 거리가 10배 벌어지면. 얘들아, 니네 내신이 몇 등급이 최고야? 그지? 내신하고 똑같아, 얘도. 멀어진다는 건 등급이 내려간다는 거요. 높아진다? 아, 등급의 숫자가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멀어지는 건?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커진다고 하는 거라니까? 얘들아, 1등급이 밝고 2등급이 밝고. 그래, 몇 배? 2.5배. 그럼 1등급보다 100분의 1배 흐린 애는 몇 등급 차이가 나와야 돼? 4등급. 5등급. 5등급 간 있잖아. 5등급 간. 그럼 1등급보다 5등급 큰 애가 누구야? 6등급이지. 걔가 1등급 별보다는 100분의 1배 흐린 애야. 그 이 말도 같이 보라는 거지. 10배 멀어지면 밝기가 100분의 1배 감소한다? 그럼 뭐냐? 1등급인 별을 지금의 거리보다 10배 멀리 놓으면 걔는 6등급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알았어? 연주시차는 10분의 1로 줄게 되고. 알겠지? 그럼 자, 장난쳐 볼게. 5등급보다 100배 밝은 애는 몇 등급 별이냐? 맞아, 0등급이지. 0도 있다고 얘들아. 야, 4등급보다 100배 밝은 별은?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도 있다니까 얘들아. 내신 등급 그러니까 내신이 0등급이 어디서 비유를 한 거지. 별의 등급이 내신이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4등성으로 보이는 애가 태양이야. 우리가 가까이 있는 별 중에 제일 밝게 보이는 거지. 그 반,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되는 애가 달이야. 알았어? 그렇다고 걔가 실제 객관적인 밝기는 아니거든. 왜? 걔들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보면 돼.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거지. 이해 갔어요? 저 태양이나 달보다 훨씬 밝은 밝기를 갖는 그 항성들이 많아요, 되게. 왜 흐려 보여요, 그럼? 멀리 있어서. 이해 갔어요? 그거를 지금 하고자 이쪽을 배우는 거라고. 자, 밑에 봐봐.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방법, 별의 등급은 어떨수록 밝다? 낮을수록 높을수록? 낮을수록 밝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별의 등급은 낮을수록 밝은 거야. 1등급과는 몇 배 밝기 차이다? 2.5배.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실제로 밝기를 보잖아? 밝기를 보면 이렇게 해놓기도 해요. 이렇게. 요 n이 뭐냐? 그래서 등급차가 몇 배면 100배의 밝기차가 생긴다고 했지? 5. 그래서 2.5에 5승. 한 98점 얼마 나오거든요? 그냥 약 100배라고 해요, 그냥. 인간들이. 알겠습니까? 왜 안 자요, 오늘? 기분 졸린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낮춰서 맛을
가게 하겠습니다. 그래 별의 등급차와 밝기차가 있게 되는데 그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몇 배 밝다고 써 있습니까? 100배 밝다고 써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1등급인 별을 10배 멀리 갖다 놓으면 몇 등급이 된다? 거리를 10배 뒤로 밀어놓으면 몇 등급이 된다? 흐려집니까? 밝아집니까? 근데 10배 멀리 놨으니 밝기는 그거의 제곱분의 1로 흐려지겠죠? 거리 제곱분의 1로 흐려진다 했잖아. 100분의 1배로 흐려진다고. 그럼 몇 등급처럼 보일까요? 1등급이 10배 멀어지면 6등급이 됩니다. 그때 연주 시차는 10분의 1배로 준다는 거죠. 이걸 하나로 다 묶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다시요. 여기서 지금 했잖아요. 예로서. 거리가 10배 멀어진다. 연주 시차가 10분의 1배다. 밝기가 100분의 1배 감소한다. 그럼 5등급 뭐다?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페이지 91쪽. 야무지게 풀어보세요. 1번. 별 가의 밝기와 거리 관계를 나타냈어요. 우리는 별 가가 A나 B 위치로 가면서 등급이 커진다, 준다? 커진다. 알겠습니까? 다시 달리 말하면요. 별 가가 굳이 멀지 않아도 좋아요. A라는 위치에서 별 가를 보내랑 B라는 위치에서 별 가를 보내랑 누가 더 밝게 보인다? A가 더 밝게 보이겠죠. 이해 갔어요 지금? 그러면 등급은 높게 보이게, 높다는 표현은 작다는 거죠, 숫자가. 이해 갔어요? 그래서 A, B 위치로 멀어진다면 관측자가 A, B 위치로 지금부터 멉니다. 관측자의 위치는 거리가 1배밖에 안 됐거든. 알았어? 그런데 얘가 A로 가거나 B로 가게 되면 2배, 3배 멀어져요. 그럼 밝기는 그거의 제곱분의 1로 흐려지는 거야. 4분의 1배로 흐려지고 9분의 1배로 흐려지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각각 원래 밝기의 얼마만큼으로 어두워집니까? A는 4분의 1배, 제곱분의 1이니까 거리 제곱분의 1로 흐려진다고. B는 9분의 1배로 밝기가 흐려진다. 아시겠습니까? 자, 2번. 밝기 등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의 밝기는 숫자를 이용해서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이용해서 등급으로 나타내고 그것들에 따지는 급들이 등성이에요. 1등성, 2등성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1부터 6까지 옛날 그리스 과학자가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별자리들은 다 그리스 목동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신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별의 한 60%가요. 제우스 별자리예요. 보면. 제우스가 누구 꼬시러 갈 때 변했던 거. 뭐. 알겠어요? 황소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독수리 자리. 이게 다 제우스가 변해서 뭐 유로파 여왕을 꼬시러 갈 때 그랬고 가니메데지라는 그 공주 꼬시러 갈 때 그랬고 이오라는 저기 남자애가 있거든요. 이부장은 걔 꼬시러 갈 때도 좀 취향이 다양해요. 걔가 안 가려요. 다 이쁘면 다 가요. 아마 강아지도 이뻤으면 꼬시러 왔을 거예요. 아마 빈대도 이쁘게 깨끗이 씻겨놓으면 왔을지도. 그럼 볼 받으려나? 여튼 하여튼 그리스를 이거 읽어보면 야,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싶게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1번은 무난합니다. 히파르코스, 이게 아까 말한 고대 그리스 과학자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1부터 6까지만 분류를 했어요. 그런 별들을. 그렇게 밝기가 비슷한 별들로 최초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정수로 자연수죠. 1, 2, 3, 4, 5, 6 이렇게 6부류로 나눠 놨어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해줘.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밝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신등급처럼 보셔야 됩니다. 몇 배 밝냐 그러면 현재 과학자들에서 100배 정도 밝은 밝기로 잡자.
다음 1등급보다 밝은 별은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요. 그때 히파르코스라는 그 사람은 육안으로의 밝기밖에 측정을 못하니까 그렇게 분류한 거고 현재는 0, 마이너스 1 갈 수 있습니다. 자, 별의 밝기가 4등급 이렇게 그 다음 5등급 그 사이로 존재한다? 소수점 표현할 수 있어요. 4.2, 4.5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등급인 별과 6등급인 별은 약 100배의 밝기 차이가 나죠. 누가 밝아요? 1등급이 밝겠죠. 1과 2등급인 별보다는 약 2.5배, 6배가 아니라 2.5배. 6배는 좀 그렇고요. 6.3배 정도 되면 2등급 차라고 보면 돼요. 2.5의 제곱배. 알겠습니까? 2.5의 제곱배. 그래서 100배도 등급간이 2.5배니까 2.5의 5등급 차. 자, 3번. 등급을 가만히 보니 가장 밝은 별이 누구 같아요? A 같죠? A. 그 다음에 2번. 가장 어두운 별은 숫자가 제일 큰 D겠죠. 그 다음에 가장 바보 같은 애는 누구예요? G겠죠. 졸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 D 중에 가장 밝은, 가장 어두운, 밝은 건 누구예요? A고요. 어두운 건 D잖아요. 몇 배 차이예요? 5등급 차이네. 몇 배 밝아요, 그럼? 100배. 그렇죠. 그게 정답이라고. 여러분, 5등급 차 아니면 안 내겠죠. 자기도 어렵잖아요. 힘들어서. 안 냅니다. 3등급인 별이 100개 모였답니다. 야, 100개 모였다는 건 뭘 의미하냐? 다시 말하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해볼까? 야, 거리가 2배 멀어졌어. 몇 분의 몇 배로 흐리라고?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몇 분의 몇으로 흐려진다고? 그거의 제곱분의 1. 얼마? 4분의 1배. 4분의 1배로 흐려진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 4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별의 밝기가 흐려졌잖아. 그것이 그 4개가 있어야 얘 현재 밝기랑 똑같다는 얘기하니까. 다시. 거리가 3배 멀어졌다. 몇 분의 몇으로 준다고? 9분의 1배. 그럼 9분의 1배의 밝기가 될 거 아니야. 그게 9개가 있어야 얘랑 별이 똑같다고, 별의 밝기가. 그러면 3등급 별이 100개 모였다면 결국 몇 등급인 별 한 개의 밝기가 왔느냐? 그러면 100개라면 100배잖아, 밝기가. 그치? 현재 있는 별의 100배 밝기. 100개가 있어야 얘랑 똑같으니까. 얼마로 갈래? 5등급 더 내려가면 되잖아. 몇 등급이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얼마가 되는 거지? 5등급 찾으면 마이너스 2등급까지 가야겠죠. 100배 밝은 별로 찾아가야 되겠죠. 현재 3등급이에요. 그게 1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10분의 1배로 멀어진 거예요. 10분의 1배로. 지금 거리가 10배 멀어진 거라고. 그래서 100분의 1배로 밝기가 흐르는데 그 하나가 3등급이야, 지금. 100배 밝은 애가 누구냐고. 5등급 윗자리잖아. 그치? 마이너스 2등급이라 한다. 자, 92쪽.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에 대한 이야기야. 니네 여기 어감에서 이걸 한번 볼래? 겉보기라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 절대라고 하는 것은 걔가 실제 갖고 있는 별이거든. 자, 객관적과 주관적인 표현을 쓴다면 누가 객관적인 걸까? 주관적인 건 겉보기가 되는 거야. 그치? 생각을 해보자. 야, 봐봐. 이 안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애는 누굴까? 너 남자애 아니야? 남자가 남자애를 잘생겼다고 하는 건 좀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 그냥 그나마 이 중에서 뭐 이런 식인 거지. 근데 더 커보면 더 잘생긴 애들도 있을 거고 훌륭한 사람도 많을 거야. 그치? 별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 주변에서 니네 겉보기 등급으로 제일 밝은 애는 누구라고 생각돼? 우리 지구에서. 태양이겠지, 당연히. 그럼 걘 등급이 제일 작겠지. 마이너스로. 맞잖아. 그 다음 밝기는 누굴까? 달이겠지. 별은 아니지만. 그지? 그러면서 별을 이렇게 세다 보면
흐린 별도 보일 거고 밝은 별도 보일 거고 할 거야. 우리 지구에서 본다면. 근데 그것들을 절대 등급으로 놓자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거잖아. 그 우리는 별들을 객관적으로 볼 땐 거리를 어떻게 놔야 된다? 똑같은 거리를 놔야 되잖아. 다시 말해서 절대 등급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거리를 얼마로 놨을 때는 이걸 암기를 해라. 거리를 10파색으로 놨을 때야. 너네 10파색이 연주시차 몇 초지? 분의 1이니까. 잘했어. 돈이 이거 뭐라고 읽어?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아는데 페이크를 쓰는 것 같아. 물어 뜯었어. 순간적인 죄다라고 생각하고 물어 뜯어버렸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화가 났는데 여러분들 한 3초 정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상상으로 여러분들을 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우를 이렇게 쳐다봤다 그럼 내가 지금 지우 목 조르고 팔 꺾고 니키 8번 이런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씩 웃으면 아 끝나셨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제주도 가서 에이 목이나 시커물려 이거. 자 여러분 겉보기 등급의 정의가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이에요. 겉보기 등급은 뭐다? 눈에 보이는 밝기다. 지극히 뭐다? 주관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겉보기 등급이 어떨수록 밝게 보일까요? 작을수록 클수록? 등급은 작을수록. 이해 갑니까? 그러면 절대 등급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죠. 시험 문제 이거 나와요. 연주 시차가 이렇고 거리가 이때의 거리에 모든 별을 갖다 놨을 때예요. 알겠어요? 조건. 저 위치에 별을 놨을 때 밝기.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실제 그럼 얘가 뭐 마이너스 1등급을 절대 등급으로 바꾸면 뭐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배우는 거야. 별의 거리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거리 지수. 내 말 들어봐. 잘 들어봐. 야, 겉으로 밝은데 10파색에 놓으면 흐려. 그럼 10파색 안쪽에 있는 애야, 바깥쪽에 있는 애야? 그 얘기를 듣는 거야. 지금 우리 그거 배우는 거라고. 다시. 눈으로 봤을 때 흐리거든? 근데 10파색에 갖다 놓으니까 밝아. 그럼 10파색보다 먼 곳에 있어, 가까운 곳에 있어? 먼 곳. 자, 눈으로 볼 때랑 10파색에 졌을 때랑 밝기가 똑같아. 그럼 몇 파색에 있는 별이에요, 이 별은? 10파색.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럼 이제 또 들어봅시다. 밝다가 등급이 작아요? 흐리다가 등급이 작아요? 좋아요. 그럼 내가 초기에 했던 거. 밝은데 10파색이 되면 흐려지는 애는 등급이 어떻게 변할까요? 작았다가 커지겠죠. 걸로 가면. 근데 10파색 바깥쪽의 별은 커졌다가 작아지겠죠. 10파색에 있는 별은 똑같겠죠. 이해 갔어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얘들아, 10파색 안쪽에 있는 애들은 이 값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것을 거리 지수라고 하거든. 이 값으로 출제자들이 물어볼 거야, 아니? 그럼 이거부터 봐. 얘를 스몰 m, 얘를 라지 m으로 할게. (10파색) 안쪽에 있는 별을 말하는 거야. 누가 커? 이해 갔어? 그래, 얘가 밝지. 밝았다가 흐려지는 애잖아, 얘는. 절대등급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별은?
바깥쪽에 있는 별은 얘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바깥쪽에 있는 별은 겉으로 보기엔 흐린데 갖다 놓으면 밝아지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거죠. 거리 지수 값이 0보다 작은 값이. 얘는 뭐 나올까요? 이거 일로 옮긴 것 뿐이에요. 이해합니까? 이거 일로 옮기면 이게 거리 지수 값이에요. 이게 더 끝이에요. 밑에 복잡하게 써 있는 게 다 이거란 말이야. 알았어? 이해 갔어요? 네! 아, 놀랬네. 한 놈. 심지어 웃어. 씨. 놀래야지. 놀랬어요. 다 맞았어요? 와, 저렇게 시원하게 얼음만 남겨놓으셨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별의 색입니다. 얘들아.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실제 별의 밝기를 갖고 따질 때,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 니네, 선생님이 뭐 쓰는 것 같아? 무지개요. 맞아요. 이걸 무슨 선 영역이라고 하죠? 방사선. 좋아요. 가시나. 예. 됐죠? 한자로 빨간색이 무슨 색인지 알아요? 적. 오! 보라색은 뭔지 알아요? 주황. 아빠 보라색. 자주. 그래서 자색이라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얘만 보죠. 근데 새들은요, 눈에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선도 보여요. 새들은요, 심지어 자기력선도 보여요. 여러분, 지구가 커다란 자석인 거 알죠? N극이 어딜까요? 북극, 남극 중에. 남극. 남극이 N극이에요. 거기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어디 극으로 들어가요? 북극으로 들어가거든요. 나침반이 그래서 그 자기력선을 가리키다 보면 N극 방향. 나침반의 N극 방향은 방향적으로는 북쪽인데 거기가 자석적으로는 N극, S극이에요. 근데 그 자기력선이 보여요. 누구 눈에는? 새들의 눈에는. 그래서 철새들은 그 자기력선 보고 날아가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적색은 외에 무슨 선이 존재할까요? 적 외선이 있을 것이고, 요 오른쪽에는 자 외선이 있을 거예요. 누구 맞으면 얼굴 타요? 자외선 UV잖아요. 집에 하나씩은 있죠? UV 차단 크림 갖고 있잖아. 선크림. 먹는 크림 말고요. 이렇게 바르는 거 있어요. 크림이면 다 먹는 줄 알아요. 얼굴에 바르는 거 있잖아. 그 자외선이 에너지가 세요, 여러분. 알겠어요? 잘 봅니다. 얘들을 봤을 때 이게 색깔이잖아요. 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냐면, 밝기와 에너지를 조심해라. 왜? 선생님이 통합과학 들어가서 별의 밝기가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거든, 통과는. 알겠냐? 거기 가서 내가 편하려고 자꾸 이렇게 트위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고요. 알겠어요? 에너지가 크면요, 외우세요.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은 걸 단파라고 해요. 들어봤죠? 단파. 장파, 단파. 파장이 뭐냐? 여러분들 주기함수 배웠어요? 주기함수 혹시? 사인, 코사인 함수 배웠어요? 혹시? 배웠어요?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변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진 게 사인 함수, 그 다음에 여기부터 그려서 내려오는 게 코사인 함수 이렇게 배우잖아요. 여러분,
사인 함수가 딴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는 수학적인 내용이 여러분들이 마냥적으로 막 풀었던 것을 응용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한테 물리학을 좀 배우고 나서 미적분학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해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걸 왜 해야지가 제일 어려운 난관입니다. 이걸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배운 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는 건 정말 깝깝한 겁니다. 주기함수라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주기부터 보세요. 주기. 주기가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 가고 있어요? 이 그림이 주기함수다, 얘들아. 이 그림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라고. 여러분, 쌤이 계속 가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주기라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 모든 주기함수가. 왜 그럴까? 생각해봐라. 내가 이러고 있는데 칠판이 움직여봐. 저쪽으로, 좌측으로. 그럼 이런 그림 그려지지. 쓱쓱. 나는 제자리에서 이러고 있는데 칠판이 싹 움직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 얘도 똑같아. 내가 이렇게 그리는 동안 칠판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그려져. 이해하냐?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그려져. 다 그렇지. 그림이. 주기함수인데 이때 봐라. 주기라면 주기가 있을 거 아니냐. 한 바퀴. 여기서 출발했으면 갔다가 온 게 이게 한 주기잖아. 얘도 여기서 출발했으면 한 바퀴 돈 게 주기잖아. 여기서 주기를 어떻게 찾냐고. 니들 파동 배웠지? 아, 중학교 때 파동 안 나오나? 안 나와? 옛날에 있었는데. 잘 봐봐. 내가 여기서 출발한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진행한 게 여기야. 요만큼. 올라가는 동안에 칠판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여기까지 올라갔겠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여기 오겠지. 이해하냐? 여기까지 내려가면 여기까지 가겠지. 원이 돌아오면 여기지. 이게 한 주기야.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을게, 변이를. 그러면 요만큼 뭐야? 플러스지. 요만큼 뭐고? 마이너스지. 잘 봐. 이걸 왼발로 해봐. 이거 무슨 발이야 그럼?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 한 주기고 요때까지의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그래. 그러면 간단한 거야. 잘 봐. 너희들이 이렇게 잡고 내가 치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게 주기함수잖아. 자, 그럼 너희들 주기함수 때려보자. 자기네 판에 주는 거 없고 커다랗게 걔가 나한테 뭐 잘못 안 했는데 얄미운 애가 있어요. 뭐 커다랗게 나한테 잘못 온 것도 없는데 쟤만 보면 기분 나빠 그냥. 걔를 떠올려요. 그리고 걔 왼쪽 뺨에다가 오른손을 딱 올리는 거죠. 따뜻해요? 따뜻하죠? 그 손을 쭉 뺍니다. 이게 진폭이에요. 요거라고, 진폭. 여기까지 뺐죠? 거의 뭐 아구통 날릴 자세인데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선 한 번 할게요. 턱, 턱. 몇 대 때렸어요? 두 대 때렸어요. 잘, 근데 보세요. 탁 하고 때릴 때 여길 지나가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다가 탁 하고 때릴 때 여길 지나갔다가 돌아오면 여기서 또 때린 거. 탁 하고 원이 좋은 거죠. 탁, 탁. 이해가요? 계속 해봐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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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근데 얘가 웃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때린 사람이. 어떻게 때려야 돼? 자, 진폭은 그대로 노래. 빨리 때리면 되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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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때리면 얘가 아프겠죠? 그럼 요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짧아져요. 이해가요? 요거를 왼발, 오른발을 파장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단파장이 되면 파장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센 거라고요. 아프겠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자, 이거는 그대로 하래요. 그럼 진폭을 키우면 되잖아요. 진폭을, 그죠? 폭! 폭! 그럼 아플 거 아니야? 진폭이 커져도 어때요? 에너지가 센 거지만 그건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 지금은 파장이 짧아지죠? 자, 여러분, 파장이 짧아지면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냐가 우리가 말하는 진동수예요, 여러분. 진동수란 표현을 어디서 들어봤어요? 좋아요. 주파수 들어봤어요, 주파수? 주파 숫자가 크면 고주파라고 해요, 여러분. 고주파. 주파 숫자가 작으면 저주파. 그러면 주파수가 진동수라고 표현하면 빨리 왔다 갔다 할수록 이게 진동수가 큰 거예요.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고주파가 에너지가 센 거예요. 고주파. 단파가 에너지 센 거고요. 단파장이란 말과 고주파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러면 에너지가 세져요. 자,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빛을 입자라고 보는 거예요. 빛은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요거 보고 얘기하세요.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요건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누가 에너지가 세요? 그죠? 저거 보면 파란색이 세요. 빨간색이 이쪽이잖아요. 잘 보세요. 얘를 내가 2만 원 정도로 볼게요. 5만 원 정도로 볼게요. 에너지니까. 여기 총 몇만 원이에요? 20만. 그쵸? 이긴요. 됐어요? 우리는 이 빛을 볼 때 잘 보세요. 밝기는 같다고 한다고. 빛의 밝기는 광자의 숫자예요. 밝기 똑같아요, 소리. 그 다음,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얘가 에너지, 아니에요. 세기는 똑같아요, 둘이. 알았어요? 밝기가 같다, 세기도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에너지가 다른 거죠.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조심하라고 얘들아. 별의 밝기가 밝아졌다. 뭐가 많아진 거예요? 요 광자의 숫자가 많아진 거야. 잘 들어봐. 야, 파란색, 잘 봐. 파란색이 하나 있고, 빨간색이 2개 있으면 누가 밝아? 얘가 밝은 거야. 에너지는 누가 큰데? 얘가 크자니까? 밝기라는 말을 조심하라고. 너희들이 이제 통과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별의 진화 과정을 배우는데 마지막 별이 죽어갈 때 있지. 별의 일상 마지막 단계에 가면 적색 거성 단계에 들어가거든. 적색인데 적색이면 에너지가 약해진 거야, 세진 거야? 그래, 늙었단 말이야. 근데 밝은 별이라고 하거든. 무슨 뜻일까? 빨간색, 그렇지. 그게 많아서 밝아 보이는 거야. 에너지는 약한 거고.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애들이. 여기서 마찬가지라니까. 니네들 보면 왼쪽은 청색이잖아. 맨 오른쪽은 무슨 색깔이냐? 적색이고. 좋아. 밝기로 비교하면 광자의 숫자를 봐야 돼. 맞지? 근데 에너지적으로는 누가 더 센 거야? 청색이 센 거잖아. 적색이 약한 거고. 온도가 높다 낮다, 온도가 에너지란 말이야, 얘들아. 알았니? 밝기는 같을 수 있다니까, 애들이. 근데 온도가 누가 낮다고? 빨간색이 낮잖아. 늙은 별이라고. 알겠어? 에너지 약한 걸 내뿜는 늙은 별. 파란색은 젊은 별 쪽이야.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 보면 하늘을 바라봤을 때 붉은색 빛을 도는 별들은 죽어가는 별이야. 알겠어? 하얀색이나 파란색의 색깔을 띠는 애들이 있어. 젊은 별이고. 알겠지? 그래서 밑에 표면 온도는 에너지를 뜻한다. 밝기는 광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다, 전혀. 이해 갔죠? 더군다나 좀 고급스러우려면 세기도 밝기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우리 태양은 어디쯤 속해요? 황색에 속하죠. 황색. 그래서 중장년 정도. 중장년 정도. 알겠죠? 지금 살아온 것만큼 더 살아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북극성 되게 젊은 별이죠. 그나마. 여러분 북극성이 뭐예요? 폴라리스라 해서 걔는 안 변하죠. 뭐가 안 변해요? 일주운동을 안 한다고. 걔를 중심으로 돌아요, 모든 별이. 폴라리스는 하늘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극과 이어지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걔들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별의 자전운동이 일어나죠. 아셨어요? 그 별의 자전 배웠죠? 배웠어요. 시간당 몇 도로 움직인다? 15. 왜요? 별이 지구가 자전을 15로 움직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15도씩 움직이죠. 자, 베텔게우스하고 니겔의 색과 표면원도 써있는데 밑에 별자리 보입니까, 여러분? 이 별자리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찾으세요, 여러분들. 오리온 자리예요. 여기서 그림 막 입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얼굴 있고 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뭐 사자 주머니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뭐 몽둥이 들고 있고 사냥꾼 별자리. 말도 안 되는 거지. 지들이 그려놓은 거죠. 오리온 자리에 보면 니겔이란 별이 있어요. 베텔게우스라는 별이 있고, 이게 베텔게우스고요. 이게 니겔이거든요. 여기 보면 별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 조그맣게. 요즘 하늘 보면 바로 보입니다. 오리온 별자리 앞에 황소자리 있어요. 황소자리. 오리온은 사냥꾼 별자리로서, 달의 여신이 누구지? 맞아. 걔야. 아르테미스. 걔 오빠가 태양의 신이잖아, 아폴로. 아폴로가 얘를 되게 싫어했다고. 왜? 자기 동생하고 사귀니까. 얘 인간이고 걔는 여신이거든. 그래서 얘를 죽이고 싶어서 별의 썰이 다 있어요. 뭐, 자기 동생한테 아르테미스가 여신이잖아, 활의 여신. 멀리는 오리온이 맨날 그 시각에 나서 바다 수영을 한다는 거 알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너 점이 저거 움직이는 거 저거 맞추면 오리온이가 사귀는 거 허락해줄게 썼는데 오리온 대가리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온을 죽였다 이런 썰이 있고 그 전갈이라고 해서 바다 전갈 그게 물리면 한 방에 죽는다는데 걔를 지켜서 가서 물어라. 근데 오리온이 걔도 죽이고 둘 다 별자리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전갈 자리가 뜨면 오리온 자리가 사라져요. 이게 여름철 별자리거든요. 이게 가을철이고.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별의 색깔로 나이를 대충 예상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날개끝 한번 봐. 별의 곱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보이죠? 태양은 곱보기가 마이너스 26.8이래요. 절대 등급은 4.8이래요. 뭐예요? 눈으로 볼 때 밝은데 갖다 놓으니 흐리다 이거예요. 10파색 안쪽. 이해 갔어요? 그런데 베텔게우스는 눈으로 볼 때는 0.4 등급인데 절대 등급을 놓고 있는 거 마이너스 5.6이죠? 10파색보다 뭐다? 멀구나. 이해 갔어요? 그런 거 예측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차가 지수차가 제일 클수록 멀리 있는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별 중에 제일 멀리 있는 거 누굴까라고 본다면 제일 멀리 있는 거 등급차가 제일 심한 거 찾으시면 돼요. 알겠어? 등급 간 차가 제일 심한 건 누구겠냐? 대뇌부 정도 되지 않을까? 그지? 대뇌부가 등급차가 되게 심하잖아. 그지? 그래서 걔가 가장 멀리 있는 별에 해당되는 거야. 등급차가 심하다는 건 밝기차가 큰 거고 밝기차가 크다는 건 거리 제곱분의 1값이 크다는 얘기에 이해가 가거든. 알았어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93쪽. 다음 별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겉보기 등급에 대한 설명이면 겉, 절대 등급은 절이라고 쓰래요. 겉절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겉절이 공식이라고 저는 맨날. 보시면 이 등급값이 작을수록 우리 눈에 밝게 보인다. 겉이죠, 겉. 우리 눈이라 했으니까 겉. 별을 10파sek에 거리에 두었을 때 절대 등급이죠. 실제 밝기 절대 등급입니다. 거리는 고려하지 않고 겉보기 등급이죠. 이해 갔어요? 다음 6번.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누구라고 보이게? C. 그죠? 겉이 제일 작잖아요.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누구 봐야 돼요? D라고 봐야 되겠죠. 절대 등급에서 제일 밝은 걸 따져야죠. 실제로. 10파sek보다 가까이 있는 별 A 가까이 있죠?
2.5가 5.5보단 작으니까 밝았는데 흐려진 거잖아요. 이해 갔어요? B는요, 그냥 10파색에 있는 애죠. C는요, 밝았는데 흐려진 애잖아요. C도 10파색 안쪽이에요. D는 바깥쪽이 되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3번은 AC가 답이고 멀리 있는 4번은 D가 답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과 가장 멀리 있는 별, 가장 멀리 있다는 건 D밖에 없고요. 맞죠?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누굴까요? C겠죠. 제일 밝은데 3.7로. 알겠습니까? 등급간 차가 4등급 거의 가깝게 나잖아요. 맞지? 7번. 별의 색이 다른 까닭.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래요. 온도가 높을수록 무슨 색을 띈다? 청색 계통을 띠겠죠. 표면 온도가 낮으면 적색을 띠겠죠. 이런 겁니다. 자, 가마의 색을 나타낸 것인데요.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것, 청색장, 라.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뭐예요? 황색, 주황색, 적색. 점점점 불그스름해지는 거. 알겠어요? 제일 온도가 높은 애가 청색이에요. 그 다음 백색, 그 다음에 황색, 주황색, 적색 정도로. 표면 온도가 가장 비슷한 별은 황색이라고 했지 아까? 태양은. 넘깁시다. 내신 쑥쑥 97쪽에 이따 여기는 내용 설명해주고 와서 풀어줄게요. 자, 100쪽으로 여러분들 가보세요. 우리 은하를 배울 일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하지만 기본 지식 배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시스템이 솔라 시스템이에요. 태양계. 태양계가 속한 은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은하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은하는 실제로 직경, 빛의 속도로 10만 년, 10만 광년이에요. 직경. 원반형 나선, 이게 막대 나선형 고리라고 하거든요. 그 막대, 중간에 그림 보시면 직선으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끝에 이렇게 쭉 뭐랄까, 날개같이 생긴 게 있고, 이렇게 막대 나선형 은하. 그래서 직경 10만 광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은하의 모습은 타원형 은하도 아니고 나선형 은하도 아니고 뭘 보신다? 막대 나선 모양입니다. 옆에서 본다면 중심부는 볼록하고 양쪽 끝은 날렵한 그런 형태고요. 별의 개수는 2천억 개인데 그거 사실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여러분 직경이 3만 파세기, 3만 파세기, 약 3만. 근데 8,500파세, 다시 말해서 10만 광년 중에 5만 잘랐으면 그 중심에서 3만 광년, 그러니까 중심으로 좀 먼 곳에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랑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돌죠. 근데 그 태양계도 은하 주위를 돌아요. 엄청난 속도로. 아시겠습니까? 자, 은하수. 이 은하수는 태양계에서 은하 중심 방향을 봤을 때 나오는 모양이에요. 은하 중심 방향은 별들이 모여 있겠죠. 그게 쭉 이어졌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은하수를.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미리네라는 말 들어봤어요? 미리네.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유길. 밀키웨이. 밀키웨이. 갤럭시 이거는 저기 핸드폰 이름. 알겠어요? 실제로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은하의 중심 방향이며 여러분 밑줄 쳐놔. 궁수 자리요. 이거 가끔 잘 나와요. 누구 자리? 궁수 자리. 여러분 궁수 자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애요? 그렇죠. 이거 궁수가 뭐냐고 물어보는 지금 부끄러워 죽겠어. 활은 우리나라지.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가장 뚜렷하고요. 겨울철에 희미합니다. 이건 대기 상태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다시 은하 중심 방향 어떤 별자리가 있다? 궁수 자리. 참 붕어력. 궁수 자리가 있다.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것 중에는
성단, 성운이 있는데 여러분 성이 뭐예요? 별이에요, 별. 성단은 별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고요. 성운은 좀 달라요. 별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구름 문자를 써가지고. 별이 탄생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봐도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먼저 성단을 보시면 많은 별이 모여 있는데 색깔을 잘 보세요. 하나는 흰색, 하나는 붉은색입니다. 누가 젊은 별이야? 흰색. 알겠어? 그리고 늙은 별들은 많이 모여 있죠. 구상성단이라고 해요. 신구, 신구 이렇게 따서 구, 구상이에요. 오래될 구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구상은 오래된 별들이 모이고 별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알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보면 어디에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경로당에 안 모여요. 나이 70이면 70이면 가서 걸레질한대요. 98 몇 살 차이 나요? 그렇죠. 그럼 98인 분들이 70이 경로당이라고 오면 자기 아들뻘 되는 애가 온 건데 우리는 다 노인들끼리인데 그들의 세상에도 위기질서라는 게 있나 봐요. 60대가 하잖아요. 밖에서 마당도 썰고 막. 못 들어간대 안에. 생각해보세요. 98에 60이 몇 살 차이에요? 38세예요. 그러면 자기 자식뻘보다 더 밑에요. 어디 가서. 60은 노인도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60대가 이제 청년이라고 나오게 생겼어요. 시골은 63세가 청년회장이에요. 청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종이나 조금 나가봐도 여러분들 나이 또래 애들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지. 끝났어요. 니들 때는 한 사람 앞에 100명씩 낳아야 돼. 몇 명씩 낳아야 된다고? 100명. 그러면 한 여자애가 그렇게 낳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기 와이프랑 30명씩 데리고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얘들아. 산계성단은 젊은 별이야, 늙은 별이야? 나이가 적다. 저 뭐요? 혼자 끽끽거려. 얘가 나이가 어린 별들이 모여있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산계는 은하 중심부로부터 약간 먼 곳에 있는데 구상은 우리 은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존재할 수 있어. 은하 밖에도. 구상은. 알겠지? 별의 숫자는 훨씬 많다는 거 명심하고. 다음 성운. 밑에 성운들 잘 봐봐. 이거 다 먼지나 티끌이거든. 근데 먼지나 티끌이 얘들아 점점 별이 되려면 모여야겠지. 그지? 얘들이 막 모이다 보면 밀도가 커지지. 밀도가 커지다 나중에 뭐냐고? 빛을 차단해. 너무 밀도가 크니까. 그 빛을 차단하는 애가 누구야? 그래, 그런 애들이 지금 거의 별이 되려고 거의 직전. 그래서 이제 뭉치지. 뭉치면 중력 에너지가 생기거든. 얘가 회전을 시작해. 그러다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지들끼리 막 소용돌이 같이 가지고 빛을 내거든. 그게 발광성운이야. 앞에. 알겠어? 얘들은 수소핵 융합을 통해서 별처럼 막 빛을 내는 게 아니야.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빛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방출성운 정도까지 가잖아? 그러면 원시별 단계까지 갔다고 얘기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반사성운에서 암흑성운에서 방출성운까지 가는 것이 별이 되기 직전의 순서야. 하지만 성운은 아직 별은 아니다. 알겠지? 그 말머리 성운은 너무 유명한 거 아니야? 니네도 많이 보지 않았냐? 네. 마귀알몸 성운은 뭐요? 나 처음 보는데. 장미 성운은 진짜 장미 같아. 지금 마귀알몸 같이 생겼나? 그렇게 생겼냐? 그렇게 생기긴 했네요. 혹시 빗자루 타고 가는 모양? 아니죠. 역시 마귀알몸 메브리코가 거의 뭐, 그죠? 자, 오른쪽 101쪽. 그림 가나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것과 위에서 본 거래요. A와 E 사이의 거리 파색 3만 파색이라고 써야 되겠네. 3만 파색. 가나에서 태양의 위치는 가에서 어디?
중심부에서 3만 광년 5,800, 8,500, 8,500 그러니까 B. 그 다음에 나에서는 니은 정도. 중심부에서 약간. 그럼 우리 지구에서 바라보는 별의 중심 방향의 별자리. 양궁자리, 그지? 지랄, 끄떡거리기. 궁수자리, 알았어? 자, 2번. 우리 은하수에 대한 설명이야.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이야. 맞지? 우리 은하에 포함된 별의 숫자는 수백 개다. 장난해, 지금? 장난하냐고? 2천억 개를 다루고 있는데 수백 개라고? X.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지구에서 본 모습이다. 뭐 그렇겠죠. 일부를 본 모습인데 이게 중심 방향이죠. 지구에서는 은하수는 10부연 띠 모양으로 보인다. 어떠냐? 뭐 10부연 띠 모양으로 보이죠. 여름철에 가장 뚜렷하고. 은하수의 폭과 밝기는 언제 어디서나 아니죠. 일정하게 보이진 않아요.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는 더 밝게 보이다겠죠. 그죠? 뚜렷하고. 세 번째, 가가 산계고요. 나가 구상이에요. 네 번째, 수만 수십만 개, 이거 많은 쪽에 해당된다. 수만 수십만 개 많은 거에 해당된다고. 구상성단이에요. 빽빽하게 모여있다. 온도가 높아 파란색, 흰색을 띠는 애가 산계예요. 산계. 비교적 오래되었다. 구상이고요. 나선 팔에 주로 존재하는 거. 이것들이 산계의 특징입니다. 나선 팔. 알겠죠? 중심부거나 은하 밖에 존재하는 애들이 구상이에요. 다섯 번째.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한다. 뭐? 방출. 옛날에 발광성운이랬어요. 이거. 방출성운.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한다. 암흑성운.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스스로 빛을 낸다. 야, 이게 방출이네. 스스로 빛을 내면 방출. 그 다음에 반사하면, 반사성운이죠. 1번이 반사네. 초딩들이 잘하는 거. 반사! 이제. 102조, 우주 팽창. 우주는 빅뱅론에 의거 한 점에서 폭발, 현재까지도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허블이 최초로 발견했다? 사실 발견을 한 건 얘가 맞죠. 허블이 자기의 허블 상수를 써가지고 우주가 계속해서 도플러 효과라고 하거든요. 적색이성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주 빅뱅론은 1940년대 이전, 알겠어요?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이론이에요. 물론 우주에 관해서는 영국이 최고였거든. 영국에서 나왔어요. 또 그것도 우주 빅뱅론. 빅뱅도 그 정적 우주론을 주장하는 영국의 과학자들이 놀리려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뺑이 뭐예요? 뺑. 탕 이거잖아. 큰 탕이 뭐 탕탕이냐 뭐 해가지고 장난친 거야. 인터뷰에서, TV 인터뷰에서. 그게 이론이 돼버렸어요. 빅뱅론으로. 참 우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에 약 1000억 개의 외부 은하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 외부의 은하들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 멀어지고 있다는 논이 빅뱅론이에요. 은하와 은하 사이 공간이 계속 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서로 불규칙하게 퍼져 있다는 거고요. 우주의 성간물질도 불규칙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 현재 빅뱅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부 은하는 은하의 모양에 따라 구분한다는데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오른쪽 날개글에 있어요. 원은 처음에 원형이었다는 거죠. 원형. 근데 얘가 회전을 하면서 타원으로 바뀌고 그것이 속도나 물질의 구성에 따라 정상 나선형 은하. 옛날에 우리 천문학자들은 정상 나선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은하가. 근데 나중에 알았죠? 중간에 막대 모양이 있어서 막대 나선 은하 아래쪽에 선을 띄고 가는 거죠. 알겠어요? 이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잖아요. 이제 뭉치다 보면서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불규칙 은하가 돼서 나중에 소멸도 해요. 알겠습니까? 충돌해가지고. 자, 우주 팽창.
우리가 우주 팽창을 보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할 거 뭡니까? 라바지에 뭐예요? 라바지에 뭐예요? 라버지 예, 라바지에 추출관 질량 보조 맞아요.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폭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질량은 어떻다? 같다요. 질량 같다. 근데 팽창하니까 부피는 어떨까요? 우주 부피는 커지겠죠?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자, 여러분, 우주가 팽창하면 내부의 에너지는 떨어져요. 우주 온도는 계속 떨어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걸 알면 돼요. 우주가 팽창한다. 알고 있죠? 은하와 은하 사이가 서로 멀어진다고요. 알겠어요?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준다고요. 알겠어? 질량은 그대로인데 우주가 커지면 밀도가 감소한다고. 부피분의 질량 값이니까. 부피가 커지면 내부 온도도 떨어지고요. 그렇다면 어디가 우주 중심이냐고 이것도 잘 나오거든?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우주의 중심은 없다. 그냥 어디서 보든 서로 밀려나고 있다. 물론 일부 은하는 가까이 다가오는 은하도 있어요. 우리 은하 이름이 뭐라고? 우리 은하한테 오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야. 20만 광년에 있는 애들 직경 우리보다 크지 2배. 걔들 우리랑 마주보고 있어. 나중에 부딪히겠지. 우주 팽창 모형 실험 봐봐. 거기에 풍선 A, B, C가 있는데 얘들 바람을 푹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 서로 멀어지고 있지. 그 얘기야. 그 다음 이제 대폭발 우주론이 지금 선생님 말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은하는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되면 부피가 커지고 밀도는 감소하고 내부 온도는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103쪽 됐고 우주 탐사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주 탐사 방법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보이저 5호 이런 말 들어보죠. 보이저 5호면 몇 호도 있겠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은 쐈는데 연락이 안 되고 5호만 유명해요. 5호는 여러분 카터펠트까지 나갔어요. 우리 태양계 밖에 우리 태양계를 구성하고 남은 물질들이 모여 있을 거다고 이제 상상을 했거든. 거기까지 간 애가 보이저 5호예요. 연락이 오는 거죠. 가끔 띠릭띠릭하고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우주 탐사 방법이고 아직 우주 정거장까지는 못 갔고요. 옛날에 그 뭐 미르인가 저기 러시아 전신 소련 걔들 우주 정거장에서 4년 근무했던 애가 내려온 적이 있는데 입원을 한 달 동안 우주 밖에 있으니까 무중력 상태잖아요. 그럼 뼈나 이런 것들이 다 지구 중력 상태에 있던 애하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퇴원하고 걷지도 못해요. 무중력 상태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우주 탐사선이니 이런 건 되게 많이 올렸고 인공위성은 여러분 유튜브 한번 봐봐요. 살벌합니다. 인공위성이 졸라 많아요. 그 인공위성 피해서 올리는 그 발사궤도 계산하는 직업도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300에서 400km 사이에 많은데 흑기사 위성이라고 하나 있죠. 지구의 인공위성 궤도 전혀 다른 애예요. 500km 이상에서 도는 애인데 걔는 지구의 인공위성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건 우주의 무슨 감시선이 아닐까.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역사랑 성과가 있는데 1950년대부터 스푸트니크 이게 발단이죠. 냉전 시대 때 소련이 뭐를 올렸다더라. 그래서 누가 아폴로 11호. 야 올리기만 하면 안 돼. 달이라도 밟아보자. 쏜 게 아폴로 11호. 이것도 모면 계획이 취소되고 일로 바뀐 거예요. 지구 뚫고 들어가는 계획을 했는데 10km 뚫고 들어갔다가 무너져가지고 500명이 죽어요. 그래서 미국 상원회에서 에이씨 다 때려쳐! 그래가지고 케네디가 바로 그냥 아폴로 우주선 계획을 바꿨어요. 이거.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 70년대 보이저 1호, 2호 발사된 예? 보이저 2호 해왕성 통과 써있어요. 그러니까 연락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 5호가 지금 현재 막 엄청 갔죠. 5호가. 우주 탐색 배경 됐습니다. 여기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뭐 별 뭐 넣고 뒤쪽에 8단은 거기 뭐 있냐면 과학기술과 인류 운명 있어요. 읽어보세요. 뭐 GMO 식품, LMO 식품,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고등학교에 가면 다 배워요.
차근차근. 알겠습니까? 자,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선생님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꼭 뵙기를 바래요. 아, 일주일이라도 안 보면 내가 그래도 궁금하다. 니네가.